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청간과 지지의 관계 손상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보다 앞서서 청간과 청간의 관계와 청간과 지지의 관계, 그 다음 지지와 지지의 관계, 요 세 개의 어떤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명령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귀중한 사료가 뭐냐면 진리명령 강론 2권에 나와 있는 간주론 챕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주론을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신수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삼게 된 겁니다. 진리명령 제2권의 목차를 우선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9쪽을 보시겠어요. 자, 9쪽에 보시면, 진리명령 9쪽에, 2권 9쪽에 보시면, 목차라고 해서, 천간의 조감 추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지 어행의 특성과 인간의 길이라고 해서, 그 밑에 제1장, 간목 종합 추리라고 해서, 간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간목과 십간 해서, 갑이 갑을 만날 때, 갑이 을을 만날 때, 갑이 병을 만날 때, 갑이 정을 만날 때, 제일 밑에 갑이 개를 만날 때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0쪽에 보시면 간목과 12지지 대조 관찰 그렇게 해서 갑이 자를 만나면 갑이 축을 만나면 갑이 일을 만나면 갑이 묘를 만나면 갑이 진을 만나면 갑이 사람 만나면 갑이 로 만나면 갑이 미를 만나면 갑이 신을 만나면 갑이 유로 만나면 갑이 수를 만나면 갑이 해를 만나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간목을 십간이 십간을 만났을 때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목이 십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을목의 조감출이라고 해서 간목과 함께 똑같은 내용의 구성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쪽 목차로 보시면 정화와 관련된 얘기가 역시 마찬가지 정이 갑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이 개를 만났을 때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이 자를 만났을 때와 정의 해를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쪽 보시겠어요? 22쪽. 22쪽 보시면 십간의 물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갑이 갑을 만나면 갑이 을을 만나면 못해서 다시 한번 십간의 관계가 한 번 더 재반복이 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쭉 나와 있죠, 그죠? 그것이 481쪽까지 설명이 쭉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명령이 고수가 되는 척경이 될 것이고요. 이 소위 말하는 세인들이 말하고 있는 물상론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렇게 강의,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강의 내용들이 전부 여기서 터져봐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진리명령 강론 2권이야말로 비법 중의 비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목차가 나와 있는 27쪽 보시면 5편 지지의 종합 추리라고 해서 이게 보면 제1장 자수의 종합 추리, 자수의 특징, 자수와 12지지에서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자가 축을 만났을 때 쭉쭉쭉 나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28쪽 보시면 자가 해를 만났을 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축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축이 자를 만났을 때, 축이 축을 만났을 때, 축이 인을 만났을 때, 축이 묘를 만났을 때, 축이 진을 만났을 때, 축이 사를 만났을 때, 축이 오를 만났을 때, 축이 미를 만났을 때, 축이 신을 만났을 때, 축이 육을 만났을 때, 축이 수를 만났을 때, 축이 해를 만났을 때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에서 전체가 사조가 보시면 34쪽을 보시면 35쪽 보시면 자가 해가 자를 만났을 때, 해가 축을 만났을 때 쭉쭉쭉 해서 해가 해를 만났을 때까지 10간 12지 각각의 상관관계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명리학을 추리를 하는 초석으로 삼고 기본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명리학이 제대로 된 명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36쪽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쪽을 보시면 천간의 종합 추리라고 해서 간목의 추리부터 해서 개수의 종합 추리까지 목차가 쭉 나와 있죠, 그죠?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보시면 천간의 종합 추리에서 간지 오행의 특성과 인간의 길이라고 해서 신선생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갑을의 관계는 인이라기 때문에 인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시면 39쪽 보시면 이는 맹자가 말하기를 호연직의 기분이다. 호연직이란 말로 형용하기 어렵다. 그 기운됨이 지극히 크고 넓고 강하나 그거 세치지 않고 올바로
키워나간다면 마침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운이 바른 마음과 바른 길로 짝짓고 짝하고 있다. 바른 마음과 바른 길을 짝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쭉 설명하고 있으면서 고연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연지기를 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진유명리 관련 같은 경우는 동양 철학에서 나와 오늘하고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를 하신 분들이 이 정도 내용도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상담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학 상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점치는 학문이 아닙니다. 역을 상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온 업연의 진여의 인연을 우리 찾아가는 것이고 그 진여의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인간의 교훈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교훈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침투해 나가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반드시 이런 것들은 인문학적 사주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43쪽을 들어가면 간목의 종합출이라고 해서 간목 참천이여 탈퇴요하여 춘불영금이여 추불영토 화치승여 수탄기여 지은춘하 식립춘거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한자로 된 건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한글로 된 거 보실 것 같으면 간목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간목은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고 황골탈퇴여 번영하려면 화가 필요하다. 이른 봄에 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늦은 가을에는 풀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야 하고 수기가 창궐하면 호랑이를 타야 한다. 여기서 수기가 창궐하면 호랑이를 타야 한다는 말은 이거 뭐냐면 범인자 그러니까 인을 만나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유득하면 하늘이 화창하며 땅이 유득하고 하늘이 화창하면 간목은 천년이 흐르도록 뚝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지에는 수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늘엔 병화가 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지지에 수기를 머금고 있고 천간에 태양이라고 하는 병화가 떠 있다면 간목은 천년이 흐르도록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간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참춘여 탈퇴여와의 춘불영금이여 추불영토여 화치승리여 수탄기여 지유춘하여 신입춘고다. 이 이야기를 하나의 사원줄그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전체 의미로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43쪽 아래 보시면 머리 숫자 어디를 가든지 보스다라고 간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거 참고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 글자가 이게 도라는 글자가 있는데 전면에 있는데 도라는 글자예요. 이거는 길도자. 이게 뭐냐면 이게 머리 숫자죠. 머리 숫자 더하기 이게 길도죠. 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자가 가고 있는 길이 이걸 도라고 합니다. 도라는 글자는 깨달은 자가 가고 있는 길, 이미 검증된 것, 확인된 것을 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스다. 간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간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두머리로 남에게 지구는 못 산다는 성정. 이것이 바로 간목에 대한 성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목에 대한 성정을 한마디로 머리 숫자로 대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질인자라고 있죠. 그죠? 어질인이라고 있는데 어진 성정이다. 측은지심이 표현한 것이다. 아름다운 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련격이다. 두련격. 어딜 가든지 대장이다. 남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 우레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우레 얼굴의 형태라고 있습니다. 얼굴 형태. 갑은 턱이 뾰족하게 생겼다라고 임이라는 것은 광골의 옆으로 터졌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금은 턱이 뭐가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턱 수술해달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얼굴의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간목일치의 특성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굉장히 이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45쪽 넘어갑니다. 45쪽을 가면 간목이라는 것은 묵은지목이기 때문에 잘라놓는다. 그래서 자 45쪽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나무를 잘라놓으면 죽은 나무지만 진짜 죽은 게 아니다. 늘판 제목 채성되면 다시 살아난다. 잘라놨다고 해서 죽은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
진짜 죽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간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목에 대한 특성은 뭐냐면 그 밑에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주셔야 됩니다. 목은 강하면 부러진다. 밑에 태강 적절 돼 있죠, 그죠? 여러분 한자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자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오롯이 나와 있는 특성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목의 특성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간목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진여민의 강력의 특성이 뭐냐면 고전에 나와 있는 많은 문헌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통변으로 연결을 다 시켜놨다는 거예요. 통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 선생님께서 40년 이상 경험을 하시면서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통변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여민의 강력 1권에서 5권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수 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 간담이라고 했어요. 간담도 기억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간담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간담이다. 그래 보시고 간목이든 을목이든 간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이 실하면 담력이 있다. 배짱이 있다 이러잖아요. 아, 저 간 크다. 상당히 간이 크네. 이 말은 목이 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 배짱 좋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간이 큰 겁니다. 예, 이 간이 크다면은 그 사람 사주에서 목이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목이라는 것은 인후, 편도선을 나타냅니다. 인후는 말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말이 어려우면. 근데 편도다. 그러면 목이 혁을 맞았거나 축을 맞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편도가 좀 부었거나 편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좌측에서부터 년, 월, 일 시게 됩니다. 갈배간의 사람이 월간, 월주에서 갑신, 월을 만나서 얻어맞고 있겠죠. 자, 그래서 간목이 성장할 때 성장의 억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키가 작다, 난장일 거다. 남자도 15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월이 간목이니까 가을에 찬스리를 내는 것과 같다. 흰머리가 많다. 통관이 급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샘플을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벨이 금극목을 당해서 모발을 자른다. 미장 기술은 커트 기술이 전문이다. 목이 화를 만나면 목에 불을 댄다. 지지가 볶고 하기 때문에 파마를 잘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별표로 작은 별표로 신금일주가 미장원이면 피부 미용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실무에 쓰기 참 좋아요. 이 보사하고도 관련되는데 의술을 인술이라고 한다. 인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일주 사람이 의사가 많다. 의사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다음에 경금할 때 나오겠지만 경금일주와 간목일주가 의사가 많아요. 경금일주와 간목일주가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금일주와 목일주가 의사가 많다. 그래서 목은 인술이다. 의술이다, 인술이다. 이렇게. 자, 보십니다. 똑같은 의사라지만, 목은 신경외과, 화는 안과, 그 다음에 토는, 척추이기 때문에, 중심 있는 척추이기 때문에 내과, 금은 치과, 정형외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비뇨기과, 마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를 간다는데, 우리 아들이 전공을 나중에 안과를 할까요? 산부인과를 할까요? 치과를 할까요? 비뇨기과를 뭘로 할까요? 했을 때 선생님, 자, 보면 아까 목화토검수에서 1번 목은 신경외과, 2번 안과 신장 전문의, 토는 내과, 금은 치과, 정형외과 나와 있어요. 그럼 수는 비뇨기과입니다. 수는 비뇨기과, 마취과입니다. 우리 선생님 어디를 갈까요? 자, 산부인과는 어디로 갈까요? 수, 빙고, 정답입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답이십니다. 산부인과는 수, 그래 됩니다. 그래서 남자 선생님 같으면, 수니까 비뇨기과를 가십시오. 그러고 여자 선생님한테는 산부인과를 가십시오. 이렇게 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응용하시는 겁니다. 자, 목화토금수가 주로 언제일 때? 일주일 때 굉장히 적용이 잘 됩니다. 일주가 어떤 오행이 있느냐를 가지고 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식상에도 표현해 주셔도 되겠지만 주로 일주를 많이 가지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표시를 하실 적에는 일주나 식상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일주 혹은 식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주를 넘어가시면 자, 이게 목일주가 금이 많으면 절삭된다. 나무가 있는데 금이 많이 있으면 꺾여버린다, 절삭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 이제 사주 샘플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신유월의 갑신일주입니다. 신유월의 갑신일주다 보니까 갑목이 지금 신금과 유금에서 지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좌하 신금이 있는데 좌하 신금에서 어찌 보면 신중의 경금이 있어서 신중의 경금에서 갑목이 얻어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중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의 임수가 살인 상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신중의 임수가 생목을 해주니 다행이긴 하겠지만 부모 자리가 신유가 돼서 부모 자리에 인연이 없어요. 부모 자리에 인연이 없다 보니 이 사람은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십니다. 동그라미 3번 그 위에 볼까? 2번부터 보겠습니다. 서리를 맡고 있다. 목은 바람, 금은 서리이기 때문에 이런 팔자는 망고 풍상을 겪는다. 뿌리 없는 나무다. 근거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모르고 성씨도 모른다. 그러니 망고 풍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은 간인데 금국목을 받기 때문에 강경이 부실하다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갑일화다라고 분수한다 그렇습니다. 목이 불을 타고 있으니 간에 불이 붙었다. 간여입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리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목일이 수가 많다 그러면 목일주가 수가 많다면 아주 화가 많다면 수가 없기 때문에 순발력 과시욕은 좋지만 끈기는 부족하다. 왜? 수가 없기 때문에 과시욕은 좋지만 과시욕은 화가 많아서 과시욕은 좋지만 수가 없기 때문에 순발력은 끈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조. 그럼 됐고. 그 밑에 금목상전이라고 했어요. 금목상전. 이게 쇠붙이하고 나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목이 죽으니까 인정이 없고요. 금이 많으면 다자무자라고 의리는 없다. 수목이 연결이 돼 있어서 수목이 연결이 돼 있으면 오히려 나무가 불이 크지를 못해. 불이 수목 연결이 돼 있으면 수하고 목이 딱 붙어 있어요. 엉켜가 있어요. 이래 돼 버리면 화가 존재하지 못한다. 내지는 화가 그 자리를 지키지는 못하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목화통명이라고 했어요. 52쪽 보시면 목화통명인데 목이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주니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혀주니 이것은 홍익인간 하는 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니 영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통명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에 샘플 사정을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년, 개해월, 갑인월, 병인시가 있습니다. 이 사주가 월주에서 개해월에서 갑인으로 수생목을 하고 갑이 다시 병으로 화로 목화통명으로서 불태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목화통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사주 굉장히 길하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목토상전이라고 있죠. 그죠? 목극토, 목하고 토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목일주 입장에서는 재성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목토상전이 되면 학교 공부는 뒤지지만 돈 버는데 일각이 있다라고 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갑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진해명리 강론에는 지금 갑자는 얼침리 병인 정금 무진계서 해서 계획까지 뜬금없는 이렇게 일주들이 하나씩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특이한 어떤 일주에 대한 경험이 육식갑자에 대한 특이한 경험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갑술이 있으면 을해는 없느냐 혹은 병술은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이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있는 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갑술에 대해서는 화는 불인데 술수는 불씨를 거둔다. 화는 소리의 고장으로 악기통이다. 갑의 재는 통인데 토의 고장이니 재고다 등등 갑술과 관련된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시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병정 화일주가 축을 만나면 이것도 마찬가지. 저 갑목을 설명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그 병정이 나왔어요. 이거는 책 편제상 고장지에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화일주가 축이면 축은 겨울의 흙인데 동토이다. 다른 사람은 못 쓸 땅이라고 버렸지만 잘만 연결되면 동사하게 땅이 된다. 미국의 알라스카 땅에 비유될 수가 있다. 축은 철을 모아둔 창고이다 라고 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갑일주가 명중에 정축이 있으면, 정축이 결심이면 철강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과 관련된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축이 철을 모아둔 창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이 다음에 축과 관련된 저 후반부에 나오시면 설명이 될 겁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사조로 갑인 정축, 갑자 정축을 위해서 철강 사업을 하신 정유스틸의 김사장 사조를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자, 병자, 경자, 일주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셨네요. 신자진의 삼합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어디를 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삼합이 변수다. 합되면 동하게 되고 합되는 일지는 움직이게 된다. 여기서 합이 되면 동하게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번 태어난 날도 삼합이 되는 날이 많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간혹 겪게 되는 일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됩니다. 여자가 임진일주인데 자를 만나면 자진 수국이 돼서 토가 토인 관이 변해서 수인 비급이 됐다. 남편이 변해 친구가 되었으니 남편이 없어져 버렸다. 남편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 되겠죠. 무슨 말인가 아시죠? 남편이 없어져 버렸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갑에 대한 이렇게 설명에 대한 갑에 대한 얘기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신다면 갑일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통일할 수 있는 통일의 테크닉은 여기서 상당 부분 건져서 끝이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 기타라고 해서 55쪽 맨 하단에 보면 갑, 어른, 형제, 병은 병을 제일 좋아하고 양지이고 꽃이 되니까 좋아한다 나와 있고 쭉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언제든지 임계 인수인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임계 부모님 오시니까 오시자. 그 다음에 갑을 비견이 오더라. 부모님 임계가 오시니까 갑을 비견이 오고, 다음에 병정 식상이 오니 예비춘으로 내돈 나간다. 다음에 무기체가 들어오니 먹고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장가가니까 경신으로 직장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 직장에 오래 있으면 인수조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직장에 오래 있으면 관생인이기 때문에 인수 사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인계 인수로서 부모가 이렇게 신도 모르게 돈 주고 갔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56쪽의 동그라미 5번 이 챕터 속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팁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육학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5번 동그라미 5번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재미있는 통변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진여민의 강론 속에서는 하나도 뿌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좋은 내용들이 되겠죠. 자, 57쪽에 보시겠습니다. 57쪽 보시면 갑이 갑을 만나면 나오고 있습니다. 갑이 갑을 만나면 나와 있는데 보면 자, 신약시에는 방조하는 것이고 신강시에는 한신작용을 한다. 그래서 신약시에는 방조의 기능이 있다. 갑이 갑을 만났을 때 이야기. 자, 갑목이 혼자 있을 때 기를 만나면 갑기 합으로서 혼자서는 다 먹는데 갑갑이 옆에 있을 때는 갑이 같이 먹자고 하니까 내 것 뺏기는 거겠죠. 그래서 고로 기투를 나눠 먹는 모습이 된다라고 그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쟁제라는 게 있어요. 쟁제는 뭐냐면 이는 갑목 두 개가 기투 하나를 놓고 싸우는 기세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자 기투가 있는데 갑이 있어서 기투를 하나를 두고 갑이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 이게 쟁제라는 거예요. 쟁제.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모습. 갑이 있는 가운데 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마치 기 하나를 두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이 되겠다. 이것도 쟁제가 된다. 됐죠?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투고 있고요. 이 갑은 기초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이 갑이 와서 또 달라들고 있으니 이 갑이 와서 기초를 합을 하려고 했으니 내 거를 갖다 누군가 침범을 세게 되고 내가 내 것을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상황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쟁제.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쟁합이라고 그러는데 투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가 있는데 갑을 하나 두고 있잖아요. 갑을 하나 두고 기기가 두 개가 다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투합이라고 해요. 질투 짜서 질투한다. 투합이라고 해요. 투합. 그
그 다음에 기가 있는 가운데 갑이 가운데 있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투합이 됩니다. 갑이 갑을 만나면 이것이 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중심리가 되기도 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군중심리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 그 다음에 59쪽을 보십니다. 자, 우리 교재 59쪽을 보시면 지금 갑이 을을 만나는 게 나옵니다. 갑이 을을 얼마만큼 용의주도에게 쓸 줄 아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득비제, 합살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칠사를 공부를 다음에 하시게 될 텐데 이게 진인민이 경력 3권에 보시면 칠살치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칠살치리법, 그 다음에 양인치리법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칠살이 나왔을 적에 칠살로서 관이 관성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두 번째 문제 보시면 경이 있고요. 을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자, 갑일지 입장에서는 경이라고 하는 칠살이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러운데 을이 칠살을 합을 해버려요. 을이 칠살을 해버려서 그나마 칠살의 유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급제가 칠살을 합을 함으로써 내가 칠살의 폐해로부터 조금 모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칠살을 잘 쓰고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또 다르게 말하면 갑일주 사람이 을이 있고 경이 있어요. 있을 때 나는 갑일주인데 옆에 나는 갑일주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경쟁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뭐 달리 말하면 다르게 얘기해볼까? 뭐라고 얘기할까? 이것도 잘 쓰지만 자, 여기서 내가 재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재물이 있는데 제가 토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토를 내가 취하고 싶지만 을이 나의 재물을 같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경이 와서 을을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 을이 토를 취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을이 토를 손 못 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을이라는 급제가 길작용하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급제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진민리 강론이 이런저런 통변 팁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가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갑이 병을 만났습니다. 탈퇴유하라. 그렇게 해서 간목나무에 큰 꽃이 피었는데 내가 생각이 들 음덕 희생이 꽃이 보기에 참 좋다. 이런 때까지 나중에 경이 중할 때 화극금으로 간목을 병화로 보호해준다. 이렇게 해서 병화가 간목이 경금으로부터 병화로 인해서 경금으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정을 만나면 갑에게 신은 음으로 정관이 되는데 정은 상관이기 때문에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법을 무시한다. 그럼 갑이 정을 만나면 있잖아요. 갑일주가 정을 만나면 제일 이게 곤란한데 이게 상관이 되는데 갑일주에서 신이 이게 벼슬이 되잖아요. 직장이 되고 벼슬이 되는데 갑일주의 사람이 정년을 만나면 이 정화가 내 벼슬을 극하게 되겠죠. 그럼 내가 실제가 우려가 있다 이거죠. 실제가 우려. 상관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가 우려가 있고 조직에서 내가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조직에서 정해지는 벼슬과 법규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관이 너의 벼슬을 극해하고 있으니 무법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론에서는 직장생활을 평화롭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은 상관이기 때문에 관을 상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갑 인정, 간목이 정을 말하는 벽갑 인정이라고 하고 알아두시고 내용에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어봐 두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무를 만났습니다. 갑이 물으면 편제가 되는데요. 이 편제는 횡제가 되겠죠? 횡제가 되고 66쪽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편제는 이기적 탐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탐화가 되고요. 이지의 작용을 나타내기를 한다. 그죠? 편제라는 것은 이기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74쪽 보시면 갑이 임을 만났네요. 수생목으로 들어오니까 한없이 좋은데 편인이 있다. 편인이기 때문에 임수는 바닷물이나 나무를 바닷물에 침전시키면 썩지 않는
아주 강한 나무가 돼서 나온다.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임을 만나 물을 쭉쭉 빨아들이고 성장하게 되니 좋은 기세가 되겠다. 이렇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개를 만나는 건 인수가 되거든요. 근데 갑일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를 만나는 편인이 아닌 인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나마 편인을 만난 것과는 좋은 그림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갑이 임수를 만난 것과 개수를 만난 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만나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궁통보감이나 난간만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정월의 무토 혹은 정월의 간목, 묘월의 간목 이런 거 했을 적에 약간의 수기를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수기를 임수나 개수를 얘기를 하기보다 임수를 얘기하기보다는 개수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임수가 없으면 개수라도 먹어야 되겠고 개수가 빗물도 되기도 하지만 이슬비 가랑비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큰 물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이런 물들이 오히려 좋은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수를 반겨하기도 합니다. 99쪽 보시겠습니다. 갑이 자를 만나면 자중에 있는 개수가 있어서 정인을 만났습니다. 자중 개수 정인을 만났죠, 그죠? 수생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갑자일주는 갑은 풍이요 자는 북이 되니 겨울은 차고 눈은 내린다. 북풍한 선의 용어로 만들어지다 하듯이 갑자일주로 해놨지만 갑자일주가 아니라 갑일주가 자월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갑자 같은 경우는 위에 중간에 동그라미 2번처럼 보목이 된다, 떠들이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축을 만나면 축 중에는 축 중에 신금이죠, 그죠? 축 중에 신금이 있으니 또 내 돈이요, 내 마누라인데 내 마누라 내 돈에게 뿌리를 못 내린다. 갑이 축이라는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동결이다. 동결. 그래서 갑이 축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내 마누라 내 돈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래서 압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이 인을 만났습니다. 갑이 인을 만나면 대들보가 된다. 이게 82쪽 보시겠어요? 갑이 인을 만나면 쪽수는 82쪽. 대들보가 되고요. 아름다리 나무가 되고요. 근데 뿌리다, 철이 된다. 내가 설당을 하면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남산에 소나무가 되는 겁니다.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남산에 소나무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갑이 미를 만났습니다. 정제운이 됩니다. 미중의 기토가 되고요. 미중의 기토 됩니다. 정제운이 되고 괜찮아요. 자, 밑에 보시면 미는 머리카락이 되기 때문에 늙은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흰머리다. 그래서 갑이 미운을 만나면 흰머리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이 신을 만났습니다. 갑이 신을 만났으니 낙엽지고 설이 맞게 된다. 그래서 나무가 꺾여버린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절처봉생이다. 갑이 유를 만났네요. 갑이 유를 만났으니 이는 태궁이다. 그래서 절지다. 그 다음에 가을 나무는 낙엽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갑이 유운을 만나면 우리는 설이 맞는다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갑이 수를 만났네. 가을 나무다. 가을 나무라서 자손들이 몰려온다. 자식 끼고 산다. 술중에 정화 자식이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갑이 해를 만났습니다. 수생목이 되네요. 수생목이 되고 갑이 해를 만났으니 마찬가지 을이 해를 만난 것 마찬가지 나무가 물에 둥둥 떠있는 바람 휘청거려도 이 해중에 갑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받고 내려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갑이 해를 만난 것과 을이 해를 만난 것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간목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